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엔캠 한번 같이 분석해 볼 거고요. 자, 오늘 주가 19만 1,500원 0.95% 약간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캔들이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이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살짝 십자형 도지 캔들 같지만 일단은 윗꼬리가 조금 더 달려있는 캔들인데, 자,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제가 최근 방송에서 설명드렸죠. 자, 엔캠이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가 주가가 큰 차례 반등이 나왔죠. 자, 이때 올라갔던 재료가 뭐였어요? 엔캠의 실적이 기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소재 기업들은요, 오히려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다거나 아니면 10분의 1 가까이 하락했던 기업들이 대다수였는데, 엔캠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로 흑자 전환을 했어요. 자, 그 이유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때 방송 못 들으신 분들 계실까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전기차 소재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엔캠이 다루고 있는 전해액 같은 경우는 그 소재의 특성상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크게 가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엔캠이 투자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국이에요? 아니죠. 북미 지역이죠. 자,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집중되어 있는 북미 지역에서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죠. 왜? IRA 세부 지침이 공개가 된 이후로 중국 쪽의 제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의 소재 혹은 배터리 부품, 광물, 2차 전지랑 관련된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중국이 갖고 있었던 북미 시장에서 전해액 점유율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80%가 넘었어요. 한 3년 전, 4년 전 기준으로 엔캠의 북미 시장 전해액 점유율은 3%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까지는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이 갖고 있었던 이 80%의 점유율을 누가 땡겨오고 있냐? 엔캠이 땡겨오고 있다. 자, 참고로 엔캠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2025년도 기준으로 전해액 생산 능력의 캐파는요, 최대 70만 톤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자, 만약에 이 70만 톤까지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고 쉴 틈 없이 공장을 돌리고 수주를 따온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엔캠의 실적 같은 경우는 최대 17배, 18배 가까이도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던 트리거는 뭐였습니까? 바로 실적이었다. 이 실적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시장이 약간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캠은 거꾸로 잘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모멘텀이 있었다. 자,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했던 게 뭐였냐면 8월 16일 금요일 날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시가에 갭이 떴어요. 6.8%. 자,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갭 상승 안 좋아해요. 왜? 자, 주식에서 이 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언젠가는 모두 다 메울 수밖에 없어요. 자, 실제로 엔캠이 갭이 떴던 구간을 한번 볼게요. 엔캠이 갭이 뜬 구간. 지금 제가 선 한번 그어 볼 건데, 자, 19만 6,500원 정도부터 19만 원대. 이 구간에 갭이 떴고, 지금 최근 조정 구간에서 이 갭을 다 메운 다음에 주가가 어때요? 양봉 나오고 오늘도 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죠. 제가 그래서 최근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조정받는 거 이거 더 올라가기 위해서, 파동을 그리기 위한 건전한 조정이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갭을 다 메우는 구간에서 그렇게 사라고 계속 강조했죠. 제가 그래서 이 갭을 메우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 예시 종목도 몇 개 보여드렸는데, 자, 일단 대표적으로는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옛날에 많이 분석했었는데, 이 종목도 인적 분할로 상장하자마자 갭 상승을 어마무시하게 했는데, 지금 쭉 제가 선 긋는 구간 보세요 여러분들. 자,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을 하다가 쭉 밀렸어. 근데 이 위에서 좀 버티더니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빠졌는데 원래 반등 나왔던 자리를 못 버티니까 어때요? 갭을 싹 다 메워버립니다. 조정 구간에서. 그러니까 그 뒤로 어때요? 주가가 폭등을 해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경우는 상승 갭의 경우고요. 하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HLB 종목 보시면 FDA 임상에 조금 삐그덕거리는 문제가 생기고 나서 개파락, 그 다음에 여기도 개파락 나왔죠. 정말 신기한 건 근데 하락이 나왔던 구간마다 기가 막히게 반등을 하면서 이 갭을 다 모두 메웁니다. 자,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반등 나왔는데 여기 갭 하락했던 구간 정확히 상단대까지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애매하게 빠져요. 자, 우리는 이 갭을 어떤 식으로 메우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엔캠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될 만한 구간 전혀 없고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가 되는 구간이다. 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지금까지 내용 잘 따라오셨으면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는 기본인 거 아시죠?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제가 기사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배터리 시장이 뒤집힌다. 한국의 기회. 아, 진짜 좋은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자, 미국에서 결국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퇴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글로벌 1위 배터리 제조업체이자 중국 전기차 산업의 핵심 동력인 CATL을 자,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자, 세계 최대 배터리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 중국산이 퇴출된다면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반의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막 밑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지만 결국에는 한국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볼게요. 자, 전기차 캐즘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자, 중국이랑 유럽과 함께 세계의 최대 배터리 시장이죠. 자, 전기차용을 제외한 ESS용 배터리 수요만 올해 상반기 원전 4기와 맞먹는 4.2GW에 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러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이유 자체가 왜 나오고 있냐면 바로 미국의 대선 때문에.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미국 대선 이슈가 핫해지면서 이런 기사 많이 봤을 거예요.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기차 의무화 폐지하겠다, IRA 정책을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여러분들 전부 다 가짜 기사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IRA 정책 중에 포함되어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나 전기차의 보조금이 축소될 수는 있지만 폐지 자체는 불가능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공화당이 의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작년 12월 기사, 이번 연도 1월 기사 갖고 오신 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 폐지시킨대요. 어떡해요? 2차 전지 팔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리고 거꾸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 전기차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관세예요, 관세.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10%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한테는 최대 60%까지 추가 관세를 매긴대요. 아, 참고로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관세를 인상을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 기업들의 반사수혜를 예상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오히려 11월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되던 해리슨이 되던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 해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은 엔캠의 편이에요, 여러분들. 엔캠의 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갖고 있었던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만 갖고 오더라도 엔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어디 구간에서 들어가고 어디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될지 알기 전에 자, 한 가지만 먼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엔캠 같은 종목들 매매할 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 누가 봐도 사람들이 막 미친듯이 달려드는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사야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기 전에 미리미리 사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어야 되고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방법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한미반도체 차트 잠깐 보시면 작년 저점부터 이번 연도 최고점까지 무려 20배에 가까운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그쵸? 자, 그 다음 비슷하게 이 실리콘트라는 종목의 차트 한번 보셔도 이 종목도 작년 저점 대비 이번 연도 최고점까지 15배가 넘어가는 엄청난 폭등이 나왔거든요. 자, 방금 보신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실리콘2 이 두 종목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자, 우리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캐치를 하셨을 텐데 어떤 공통점이냐면 바로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별도로 제가 만든 세력의 진입이라는 지표인데요. 자, 쉽게 봐서 자, 실리콘2 지금 이렇게 엄청난 대시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크게 폭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세력들이 어떠한 종목에 작전을 칠 때는요 그 종목의 유통 주식수 최소한 80% 이상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만 주가 거래될 수 있는 유통 주식수예요. 그럼 이 중에서 80만 주는 세력이 매집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이런 고점이 아닌 저점, 눌림목에서. 이렇게 확보된 물량을 가지고 재료를 만들면서 주가를 폭등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는 나중에 뒤늦게 이슈가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하는 횡보 구간에만 들어가면 세력들이랑 똑같은 평단가, 그 다음에 똑같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세력의 매집을 차트상의 별도 지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올 때마다 제 채널 좋아해 주시고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는 타점을 잡아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로만 뭐 주저리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증거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이트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고요. 화면 오른쪽 보시면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시죠? 실제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자, 일단은 발송 일자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문자 보냈던 전송 내역 상세복인데요. 발송 일자가 언제냐면 7월 31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자, 이때 제가 7월 이벤트로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종목명은 실리콘2. 매수가는 8,000원, 비중도 30% 50%. 참고로 이때 내용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고 목표가는 얼마를 보일지 또한 제가 설명해서 478분에게 문자를 드렸죠. 발신 번호도 잘 보시면 똑같습니다. 제 개인 번호 4253-6578 번호예요.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봐서 7월 31일이 대체 언제였는지 한번 볼게요. 7월 31일. 자, 지금 제 마우스 잘 보세요.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제 마우스 잘 보시면 이때 드렸습니다. 이때 7월 31일 확대해서 보시면 세력의 진입 구간 7,500원이었고 날짜 7월 31일 동일하죠. 자, 이때 제가 문자 드리고 나서 주가가 54,2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타점을 잡아서 드렸는데 이것도 저는 뭐 이런 자리에 드렸던 게 절대 아니고 이때 드렸어요, 이때.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자, 정확하게 지금 제 마우스 보이시죠, 여러분들? 날짜가 언제였냐면 5월 18일 목요일 세력의 진입 구간은 21,350원이었습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일단 날짜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때도 제가 문자를 보냈던 전송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쓰고 있는 문자바다 사이트의 전송 내역이고요. 뭐 포토샵이나 조작 전혀 없습니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확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발송일자 5월 18일 똑같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요 증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5월 이벤트로 구독자 추천주 드렸었고 매수가는 22,000원 이하. 자, 비중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려드렸고 상승에 대한 재료, 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보유한다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딱 500분에게만 제가 드렸고 마찬가지로 제 개인 번호로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때 내용 좀 더 보시면요 여기 밑에 목표가도 간단하게 8만원 드렸어요. 뭐 물론 제 목표가 그 이상으로 20만원까지 가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매수가 대비는 3배 4배의 수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세력의 매집 흔적만 나오면 저는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드려요. 지금 제 영상을 뭐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혹은 기존의 영상 보시던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간단하게 저 기존의 구독자였고 혹은 이번에 처음 구독했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만 알려주시면 돼요. 바로 숫자 1번 이것만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 같은 거 안 바라고 금전적인 대가 같은 거 절대 안 바랍니다. 대신에 자, 지금 영상 보시던 거 잠깐 멈추고 4253-6578 번호로 숫자 1번 남기고 구독, 좋아요 누른다. 이거 여러분들 1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1분도 안 걸리는 시간만 잠깐 투자를 하시면요, 남들은 20만원대에 들어갈 때 우리는 10분의 1 가격 2만원대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도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이번엔 증거 영상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실리콘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주식학개론 채널이고요. 영상을 언제 찍었어요? 6월 3일에 찍었습니다. 자, 이유 없이 급등하는데 수급이 수상하다. 이 종목 10배가 급등 가능성 있다. 이때 실리콘트 종목명 확인하시고 이때 기준으로 가격이 6,000원이었습니다. 영상은 여러분들 절대 조작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제가 5월 25일에 영상을 올렸죠. 2024년이 아니고 2023년에. 자, 글로벌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한미반도체, 앞으로 남은 상승 구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라. 이때 한미반도체 주가는 27,3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냈던 내용도 남아있고 증거 영상 또한 남아있죠. 자,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이유를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중 하나인 주식학개론입니다. 자, 최근 1년 동안 조회수 290만, 구독자는 2.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제가 운영하는 채널 중 하나인 주식 명사수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조회수 110만에 구독자 약 9,100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을 모두 운영을 하는데 구독자만 약 3만 명이 증가했어요, 1년 동안. 자,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데는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저는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실 이런 유튜버한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 돈 같은 거, 후원 같은 거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뭐 솔직히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문자 남겨주시면 분석 영상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하락장이나 뭐 조정장 같은 거 오면은 이벤트에서 추천주 드리고, 이런 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채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도 맨날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두 달에 이제 한두 종목 정도밖에 매매를 못해요. 자, 실제로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은 이 셀리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전 언제 들어갔을까요? 이때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이때 들어갔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타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도 제가 셀리드를 언제 들었냐면 7월 23일 오전 10시 50분에 보냈네요. 이것도 제가 매수가 2,300원에 비중은 적당히 소액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뭐 목표가는 1차 목표가 만원, 2차 목표가 14,000원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분들이 10,000명, 20,000명이 넘어가고 있죠. 근데 이분들에게 다 문자를 못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종목에 대한 수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저희 구독자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분에게만 제가 종목을 드려도 이분들이 100주씩만 매수해도 호가창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문자를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종목을 드리고, 그 다음 분에게 또 종목을 보내드리는 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그 시간 동안 제 채널 구독자고 이번에 구독 버튼 처음 눌렀으면 그냥 문자 남기시고 참여하시면 돼요.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없고 뭐 아무런 요구나 대가 같은 거 안 바라니까, 남은 하반기에는 이번에 주식으로 손실 많이 보셨으면 문자 한 통 보내고 뭐 종목 100주던 1000주던 한주던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경험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마이너스 계좌 플러스 계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NKM 넘어와서 추가로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일단은 아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갭을 다 메웠고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천천히 전환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고점의 추세라인이 이 정도로 간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올라가는 구간에 한 번쯤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저항이냐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노란 색깔 이평선이 120일 이평선, 주황 색깔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이에요. 앞에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오려다가 부러졌던 자리가 바로 중장기 이평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라인에 왔을 때 또 한번 저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올라가다가 주춤했다가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애초에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위아래 변동성 없이 그냥 옆으로만 흘러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차트에 설정하는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 주가의 가격을 선으로 표현한 것, 뭐 10일 동안 이 종목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표현한 것, 이거잖아요. 그러면 위아래 변동성이 없이 그냥 옆으로만 가면 자연스럽게 이평선이 그냥 내려와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60일 이평선도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지금 5일선이나 뭐 10일선 그 다음에 20일선이랑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거죠. 올라갔다가 저항 부딪혀서 한번 빠지고 매물 소화한 다음에 다시 가거나, 아니면 애초에 횡보를 하다가 중장기 이평선 얘네가 딸려 내려왔을 때 수렴을 하고 상방으로 가거나,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차트를 그리는 세력이 아닌 이상 100% 때려 맞출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러이러한 흐름이 나올 거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에 맞는 대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점을 올리고 있는 이 추세 라인 있죠 여러분들, 여기를 당장 깨면서 주가가 폭락하지만 않으면 솔직히 문제는 없어요. 이제 뭐 가장 좋은 그림은 하단 자리 터치했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반등 나오면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중장기 이평의 저항을 받으면 당연히 빠지겠죠. 그리고 다시 또 하단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어떤 그림이 또 나오냐면 삼각수렴. 이것도 여러분들 차트 진짜 예쁜 거거든요. 보통 삼각수렴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점, 저점이 같이 반반으로 가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끝에 가서 올라갈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 5대5로 반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은 동일한 경우, 이건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이 끝에 가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센딩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고점 라인은 동일하고 저점만 올라가는 경우, 끝에 가서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지금 엔캠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도 지금은 100%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머릿속에 시나리오는 많아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도 모르고 뭐 얼만큼의 수급이 터질지도 모르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그에 맞는 대비책을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내가 혼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4253-6578 번호로 여러분들 엔캠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보셨던 문자바다 사이트를 이용해서 우리 엔캠 주주분들께서 매수하는 구간이 오게 되면 매수 타점, 그 다음에 매도하는 구간이 오게 되면 매도 타점, 이 두 가지 타점을 제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엔캠 대응 혼자 하기 싫으신 분들은, 혼자 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주세요. 지금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엔캠 주주분들 지금 당장의 흐름은 걱정할 만한 구간도 아니고 방향성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른 2차전지 관련주는 이미 작년 7월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점 대비 70%가 빠졌는데 엔캠은 버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다. 자, 다음 방송에서는 엔캠의 재료에 대한 내용 말고 사채 물량,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집 물량, 그 다음에 블록들 물량을 받아간 애들의 계획, 자, 이런 내용들도 제가 정리를 해둔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